네, 박 대통령이 어제 3차 대국민 담화로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야3당 대표는 지금 모여서 대통령 담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면서 비박계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야3당 회동 조금 전 10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만은 탄핵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이를 위해서 야3당이 철석같이 공조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새누리당 비주류에 대해서도 탄핵 열차에 동승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3당 입장에서는 어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예. 당장 임박한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밝혔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캐스팅 보트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쥐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비박계에 대한 설득 작업도 이제 병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야3당 대표들이 만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고요. 예. 네. 결론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당초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탄핵안 의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견해가 많았는데 한 주 좀 미뤄지는 게 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캐스팅 보트를 여권의 비박계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비박계 입장에서는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의 의미, 과연 이것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 여론도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네. 생각할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 실제로 원래는 촛불 집회가 없을 예정이었지만 어제 대국민 담화 이후 이제 지금 주최를 하고 있었던 쪽에서도 다시 한번 촛불 집회도 갖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민심의 향방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비박계 입장에서 고민할 시간 같은 것도 줘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9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해야겠죠. 네. 예. 자, 지금 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촛불 민심이라든지 야당의 반응이 상당히 싸늘하다 못해서 상당히 좀 오히려 더 좀 일부에서는 이제 격앙된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 대통령이 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본인이 법적으로는 크게 잘못이 없는 듯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좀 분노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탄핵을 이제 임박한 상태에서 원래 이제 모레 12월 2일 날 탄핵을 이제 강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심지어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책임하고 무서운 그런 함정을 국회에게 던졌다. 이런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국회에서 결국 대통령 조기 퇴진과 관련한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게 새누리당과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과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은 하염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 되면 대통령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하고서 어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 나름대로 어떤 어떤 노림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이제 야당도 의심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그런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고 네. 그런 어떤 촛불 민심이 지금 이제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통령의 어떤 제안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야당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을 계속 밀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도 결국은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비박계를 보면 예. 오늘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전까지, 그러니까 8일 저녁까지는 어쨌든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조기 퇴진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이 타협에 실패한다면 그러면 9일 탄핵하는데 동참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실제 현재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 40명 이상의 네.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배경 하에서 야당이 이제 계속 탄핵을 고수하겠다 그런 입장을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예. 네. 어제 담화가 이 탄핵 일정을 조금 이제 늦추거나 이제 막으려는 그런 이제 의도로 야당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그 대표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예. 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뭐 온 국민을 뭐 바보로 보느냐 뭐 이런 언급까지 나올 정도로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분노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탄핵을 추진해왔던 사유 자체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기존에 공소를 제기한 부분 그리고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제 그것들과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건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장의 어느 부분을 봐도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이었고 공무상 기밀 누출이었고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KT의 인사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제3자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고자 하는 건데 지금 어제 대통령의 해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받은 건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검찰의 수사 방향이란 것과 청와대의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에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법 절차는 두 가지 정도죠. 법을 고친다면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 그게 아닌 거는 탄핵밖에 없는데 그럼 어제의 담화로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도 반발을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공소장을 다시 한번 들여봐 달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야3당이 대표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이루었어요. 이건 그럼 어찌됐건 그 예. 개헌 논의는 하지 않겠다, 탄핵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저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 뭐 이런 지금까지 나온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금 이제 국민적 어떤 여론을 등에 업고서 탄핵으로 일로 매진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어제 제안한 뭐 그 국회에서 그 뭐 임기 단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뭐 일거에 뭐 일축하는 뭐 그런 모양새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그 새누리당 비박계도 결국은 이러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결국은 탄핵에 동참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회동을 거친 뒤에는 이제 결국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본다는 것은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뭐 바로 그냥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하야를 시키거나 즉각 하야하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3당이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새누리당 비박계는 결국은 동참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가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비박계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긴급하게 모임을 가졌는데요. 일단 그 오늘 아침 나온 발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어 온 것이 탄핵 논의입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국회는 계획대로 12월 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합니다. 특히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의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비상시국회의의 입장이 후퇴된 것이 아닌가, 또 비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우리 오늘 회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우리의 입장은 더욱더 확고해졌다. 탄핵 가결선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 예.
이게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이후에 어제 직후에는 약간 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밤 사이에 의견들이 이제 조율돼서 뭐 현재까지 이제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만약에 탄핵안이 뭐 발의가 된다 그러면 가결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당장 그 날짜도 뭐 일단은 그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9일 날 그 탄핵 표결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비박계 이런 입장까지 감안했을 때는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2일 날 뭐 바로 야당에서 탄핵안 표결에 붙인다고 해도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에서는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탄핵안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결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져야 될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지기에는 뭐 너무나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친박은 사실상 지금 패족 상태에 이르는데 새누리당 비박계조차도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활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에서도 야3당이 끌고 가는 이런 탄핵 정국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던 4월까지 퇴진을 한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밝히면 탄핵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의견을 모았던 거 아닙니까 아침에? 그런데 조금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4월까지 퇴진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안에 비박계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거나 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탄핵안은 탄핵안대로 표결을 하고 대통령이 물러나는 일정을 제시하는 건 제시한 대로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회 표결을 통해서 통과되고 그것이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네. 그 중간에도 하여튼이 얼마든지 하야하는 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하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을 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그 타임 스케줄을 정해서 물러나는 부분은 정치 원로들이 제안한 대로 4월까지 일단 총리를 세우고. 그렇죠. 거국내와 예. 총리를 세우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이 금방 물러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예. 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서 예.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거국내각이 정치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일정 시간 뒤에 지금 이제 정치권 언론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4월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새누리당 친박 비박이라든지 이쪽은 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 시기를 좀 더 당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 입장인 것이죠. 네, 지금 대통령이 앞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놓여 있는데 만약에 지금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탄핵이 표결이 될 경우에 헌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에 이제 의사 정족수를 9명 중에서 7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만이 회의가 진행되는 상태로 지금 헌재법이 돼 있거든요. 네. 7명 이상인데 지금으로서는 9명이 다 계시고 1월에 박한철 헌재수장이 임기가 다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회의 자체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비록 번거 조항이라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최대 180일까지 이 안건을 심의를 할 수가 있고 그중에 6명 이상이 이제 탄핵안에 찬성을 할 경우에는 탄핵이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예.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탄핵의 경우가 지금 가장 이제 유력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 없이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개헌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도 이 부분도 이제는 오늘 오전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탄핵 후 질서 있는 퇴진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 내지는 할 수 있는 일과 청와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 국회는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을 떠넘긴 상황인데
국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살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개헌 아니면 탄핵 말고는 다른 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청와대가 탄핵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퇴진하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동일한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일의 분야 자체를 좀 나눠서 보는 것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개가 병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가 먼저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또 대통령이 일정을 밝히신다면 탄핵을 또 접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만 좀 추가로 좀 여쭤보면은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된 뒤에 이렇게 심판 과정에서 만약에 퇴진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과정은 이제 중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건 아니죠. 그건 그것이 그대로 갑니까?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물론 논의는 있습니다. 논의는 있고, 심지어는 탄핵안이 일단 헌법재판소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사임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탄핵이 됐는데 탄핵 심사 중에 그만뒀을 경우에 그 자리,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지위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퇴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의라든가 예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차라리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임도 못하게 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예.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할 수 있고, 사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여전히 탄핵 문제는 어떤 헌법적인 가치의 판단에 있어서도 계속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헌법학자들은 이제 그 경우에 만약에 이제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각하가 된다는 그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 헌재 이 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게 돼 버리면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이제 그 의견이 다수설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 물러나게 되는 건 파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을 치면.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하야하는 건 의원 면직이겠는데 보통 이제 임명권자가 있는 경우는 그 어떤 저 부정 행위로 인해서 임명권자가 있는 사람이 어떤 파면 절차에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 그 사표를 내도 수리해주질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파면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가 사실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임명권자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하야하겠다, 물러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런 그 어떤 그 심판 절차라든지 아니면 파면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헌법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선 일자가 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그 대선 잠룡들의 셈법이 좀 다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결단하면 될 일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분열시켜서 탄핵을 모면하자는 그런 정치적인 술책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탄핵을 하라더니 탄핵이 진행되자 이것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담화는 국민을 위한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탄핵을 막기 위한 대새누리당 담화입니다.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는 담화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국회에서 일단 그 여야가 논의를 해보되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헌법적인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력한 주자들도 다 이제 뭐 탄핵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이제는 뭐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너무 상황이 이제 많이 진전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이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을 뿐더러 이제 특히 개헌과 연계해서 뭐 임기를 좀 단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꼼수로 비춰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카드는 사실상 뭐 이제 물거품이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예. 어쨌든 뭐 탄핵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을 될 것인지 아니면
뭐 그 부분이 너무 심하다고 이제 그런 부결되는 상황이 올 것인지 그런 부분은 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현재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국민 감정 등을 봤을 때는 헌재에서도 결국 그 탄핵 심판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반기문 사무총장 이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언제 귀국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당초는 1월 말 귀국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예. 어제 기사로는 이제 1월 1일 날 귀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마음이 바빠진 거죠. 당초 내년 12월 20일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뭐 대선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6월 정도에는 치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대선 관련 뭐 공약이라든지 뭐 캠프를 꾸린다든지 뭐 준비할 게 상당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국 일자를 좀 당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이제 측근들의 움직임도 앞으로 상당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 것이죠. 네. 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제 계속 지금은 뭐 검찰이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특검이 이 부분을 맡게 될 건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의식한 듯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여기와 관련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예. 뭐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로는 이제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예,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관해서는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을 강요했다. 그래서 네.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검찰이 수사가 미온적이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그 혐의점을 찾아가는 그 실마리를 지금 직권남용 부분에서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이 왜 그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그 공무원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또 추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수사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동안의 종린회 사건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과 같은 것을 면밀하게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나 이제 두 재단과 모금에 관련돼서는 범죄적 조언을 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예.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수사 과제가 뭐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뇌물죄 여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기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들이 새롭게 나올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대통령께서는 재단 모금의 선의만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지금 검찰이 여태까지 공수처에 적시된 부분은 뭐냐면 설령 선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직권을 남용하면서 했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선으로 모금한 부분 이외에 개인 사기업의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그 사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권력형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사할 때 난점은 직접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항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일을 찾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그걸 직접 지시했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과도 해명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던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예.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이익에 관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과나 해명이 될 수 없다는 거고 그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제3자가 이익을 추구했더라도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3자가 뇌물을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제3자가 뇌물을 추구하게끔 도와줬다라면 그게 당사자에게도 뇌물죄가 된다라는 게 이제 제3자 뇌물죄의 원리고 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예. 어떤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롯데 같은 곳에 면세점 입점 등에 있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이제 특검에서 밝혀야 할 그 부분이겠죠.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되겠군요. 예,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예. 네. 어제 이제 야권에서는 특검 후보 2명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칼자루,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자루를 이 두 사람 이 쥐게 되는데 이 2명으로 추려졌는데 먼저 이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대교 불법 점거 사건 등 불법 집단 행동을 엄정하고 균형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법한 행위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 집단 행동은 엄단하여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왜 깡패 생활을 시작했으며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되었는지 감사하네. 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깡패 아닙니다. 문 열어. 예. 만약 내가 아는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거짓 진술이 들어있을 경우 이후 상황은 상상에 맡기겠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이 지배 구조나 투명성에 있어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 도덕적 암에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를 묵과한다는 것은 검찰다운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예. 중간에 영화 장면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조승식 변호사는 조폭 수사의 대부고요. 박영수 변호사는 대기업 저격수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금요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 글쎄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조승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 이제 강력통 검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조직폭력배의 저승사자다라는 별명도 네. 있을 정도로 아주 뭐 이 강력범죄 수사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영화 그다음에 범죄와의 전쟁의 그 모델이 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분인가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예.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예. 배우 곽도원 씨가 맡았던 그 조폭 잡는 검사 역할을 했던 네. 이게 바로 이제 조승식 그 전 대검 강력부장이 이제 모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2차장 하면서 SK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었고요.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던 거죠.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을 하면서는 현대차의 그 1,000억 원대에 달하는 비자금 사건 수사에서 정몽구 당시 회장을 이제 구속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꿔 말하면 이제 박영수 중수부장은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뭐 특수 수사에 상당한 일가견이 있는 거고 조승식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범죄 수사에 상당히 이제 일가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승식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추천했고요. 네.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의당에서 추천했습니다. 특히 이제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당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상당히 친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어떤 수사 경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승식 변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수수사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비자금 수사,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SK 그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이제 재벌들을 많이 잡아놨던 이제 그런 그 경력이 있는 것이고 조승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사보다는 이제 조직 범죄 쪽 그 조직 폭력 범죄 쪽을 아무래도 이제 특화돼 있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그 이 특검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수사력을 놓고 본다면 뭐 박영수 변호사 좀 더 앞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수사력이 조금 약할 듯한 그런 특검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네. 추론을 해보는 건데요. 예. 뭐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을 뽑아야 되는데요. 조폭 전문가가 났습니까? 대기업 전문가가 난 겁니까? 두 분이 사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다 법조계에서 받는 신망이라든가 어떤 믿음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검찰에서 왜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울까라는 얘기를 저희가 스스로 할 정도이고요. 박영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모시고 일도 잠깐 했었는데 네. 이 알려진 바와 같이 비자금 수사만의 뭐 어떤 달인인 게 아니라 공직자 비리 척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퇴직하고 나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그 일과 관련한 업무를 스스로 맡으셔서 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국민들의 기대에 뭐 떨어지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한 분을 저는 이제 주신다면요? 제가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박용수 네.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 변호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하는 뿐이죠. 그래서 네. 어느 쪽이 됐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동호 YTN 보도국 선임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